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CXL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줄임말입니다. CPU나 메모리, 그리고 저장 장치 간의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연결 기술, 인터커넥팅 기술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CXL 관련 상표를 4개 출원할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CXL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현재 AI의 발전과 관련돼서 이행되고 있는 메모리 관련 신기술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HBM 있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용해서 DRAM과 로직 다이를 위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이죠. 엔비디아의 H100이나 AMD의 MI300 등과 함께 탑재되어서 AI 연산에 필요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기술은 갤럭시 S24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LLW DRAM이죠. 프로세서의 바로 옆에 패키징이 되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개발된 메모리가 바로 LLW DRAM이에요. 그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확장과 효과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오늘 이야기해야 될 CXL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XL이 무엇이며 온디바이스 AI의 시대에 이 CXL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XL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한 단어를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입니다. CXL은 연결을 위한 기술 표준이에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CPU나 메모리, 저장 장치 간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연결 기술이 바로 CXL인데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로 이름에서부터 이거는 연결을 표방한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PU와 메모리, 저장 장치 간의 연결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AI의 시대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연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원활한 연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CPU를 중심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의 여러 장치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 즉 연결 장치들이 각각 존재했어요. 그마저도 표준마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신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오갈 때마다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았던 문제도 있었죠. 한마디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메모리인 DRAM을 거쳐서 CPU까지 도달해서 연산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술 동향은 어떻게 하면 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서 연산을 원활하게 만들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기됐던 기술이 뭡니까? CPU에 내장된 메모리인 캐시의 용량을 높이는 기술이라든지 AMD에서 개발한 3D V캐시 기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의 칩셋 안에 통합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다 언급을 했던 기술들이죠. 어쨌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는 것까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는 여전히 존재해요. 첫째는 이종 칩 간의 접합이 가능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기술이 여물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칩의 크기를 무작정 키울 수가 없는 상태라 이겁니다. 막 자유자재로 붙일 수 있으면은 칩의 크기 면적이 얼마든지 넓어져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종 칩 간의 연결이 그렇게 고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어요.
붙인 접합면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장칩들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AI 영상 성능을 끌어올려주는 가속기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이들과의 통합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AI, 빅데이터 등 기술 발달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했고요. 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더 많고 다양한 기기들이 관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장의 AI 영상만 해도 AI용 CPU도 필요하고 GPU, NPU 다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DPU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싱 유닛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기기가 조합이 돼서 AI 영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CXL 기술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한계되어 있는 각 장치를 CXL을 통해서 연결하고 이들 사이에서 메모리를 공유함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 구성 요소를 한데 모아서 풀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XL이 적용된 CPU, GPU 그리고 메모리를 하나의 풀로 엮어가지고 하나처럼 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CPU 있고 DRAM 있고 GPU 있고 각각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DRAM에서 GPU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GPU에서 다시 CPU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CPU에서 처리된 결과를 메모리로 다시 보내주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어찌됐든 다 거쳐가는 각각의 연결 단계마다 인터페이스들이 다 다르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되는 이슈도 있었고 에러도 자주 발생하고 속도도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CXL은 하나의 기술 표준으로 통합돼서 전달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결 장치를 거쳐야만 했던 그래서 기술 표준이 하나로 확립되지 않았던 기존의 연산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산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CXL은 고대역 연결을 지원해요. 즉 프로세서에서 메모리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CPU에 적용되어 있는 PCI 익스프레스 링크에는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등 특정 개수의 데이터 레인이 존재를 해요. 즉 메모리나 가속기 등 여러 구성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의 개수가 최대 16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레인을 벗어나는 연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CXL이 병행해서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수의 메모리를 하나의 CXL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모듈을 CPU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가속기들과 메모리를 무한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CXL은 고대역 저지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대역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빠른 시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AI 연산에 특화된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CXL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상용화된 CXL 연결 표준은 CXL 2.0입니다. CXL 기술이 적용된 여러가지 칩셋들을 CXL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여서 패키지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들은 각각 다른 하드웨어들이에요. 하지만 CXL 연결 표준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칩셋들이 상호 충돌 없이 원활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CXL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요? 현재 기술 표준은 3.0까지는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산 가능한 상품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은 CXL 2.0 표준을 따르는 제품이 최고 사양이에요. 2019년 3월 인텔이 처음 제안한 연결 기술이 바로 CXL입니다. 이런 만큼 아직은 기술이 여물지 못한 초창기예요.
하지만 현재 CXL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CXL 기술을 성숙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CXL 생태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CXL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텔, 엔비디아, AMD, 델, 구글, IBM, MS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사회 멤버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컨트리뷰터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빠른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5월 CXL 2.0 표준을 지원하는 128기가 CXL D램 모듈을 공개했죠. SK 하이닉스는 아직 시제품 수준이긴 하지만 HBM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으로 불리는 CXL 메모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HBM에서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를 삼성 쪽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삼성전자로서는 CXL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가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추격을 해왔죠. HBM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사활을 걸었던 파운드리 사업은 1등 쏠림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면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메모리 주도권마저 SK 하이닉스에게 내줘버린다면 삼성으로서는 전망이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메모리가 계속 캐시카우의 지위를 유지해 주어야만 파운드리 기술 개발 역량도 확보가 가능한데 메모리가 계속 죽을 쓰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메모리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메모리 원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파운드리 명맥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메모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은 이 CXL에서 확실한 우위의 섬을 통해서 메모리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또한 현재 HBM 생산 역량을 2.5배까지 확장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는 HBM 역량도 빨리 확충을 함을 통해서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을 딛고 초일류 기업으로의 지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손익골이 나지는 않을까? 이 갈림길에 삼성전자가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삼성의 행보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손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초일류 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 기업으로서 초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이 그 지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메모리 경쟁력도 빨리 되찾아오길 바라고요. 물론 SK 하이닉스를 응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쌓아올리고 있는 HBM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잘 되길 응원에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회복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